안녕하세요. 로쌤의 장영환입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강의가 거듭되면 될수록 주식은 예측의 기술이 아니라 대응의 기술이라는 그런 뜬금없는 말을 여러분들께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강의가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주식이 예측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대응의 기술이 맞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손절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셨다면 기계적으로 손절을 놓으시는 그런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 매매 기법의 세 번째, 패턴 3의 두 번째 시간을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패턴 3의 두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실제 사례 위주의 이해를 했고, 패턴 3이 이제 조정 국면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 패턴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패턴 2와 3은 가격 조정, 패턴 1은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패턴 3의 정의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가격상에서 MACD 상에서 기준선인 0선을 놓고 보신다면 상승 추세는 MACD 선이 0선 근처에서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여 기존 추세인 상승 추세를 확장하는 것. 상승 추세를 확장하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바로 관성의 법칙이 시장에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법칙은 관성의 법칙이 100% 적용이 되지만 시장에서는 자연법칙을 따라가는 그런 확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기존 추세가 확장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 추세가 확장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손절에 의해서 시장에서 포지션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락 추세에 매매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MACD선이 0선 근처에서 시그널선을 데드크로스하며 기존 추세인 하락 추세를 확장하는 것 해서 패턴 3의 차트 신뢰를 보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식 차트에서만 차트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국내 주식 선물을 우선순위로 점차 차트의 개념을 확대하여 미국 주식, 자, JP모건 차트도 보셨고, 그리고 나이키 차트도 보셨습니다. 스타벅스 차트도 보셨고, 은선물 차트도 보셨어요. 외환 차트 혹은 해외 선물 차트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패턴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차트만 보고도 매매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7강에서 패턴 매매 기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차트에 수백 가지 차트를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클릭을 해서 그게 플래시가 되면서 이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여기가 패턴 1이다, 패턴 2다, 패턴 3이다 하는 그런 게임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도 접해보시면서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난번 강의 때도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패턴 3이 왔을 때 그 패턴 3이 기대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위 차트인 60분, 30분짜리 차트로 가서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올 때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위 차트에서 굳이 매수 디버전스가 생겨야만 매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를 이번 차트에서 이제 찾아보고, 두 번째, 스탑 설정의 위치를 찾아내기. 스탑을 어떻게 짚어내고 합리적인 스탑을 어디에 선정을 해서 손절을 놔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찾아볼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스탑을 놓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바로 지지와 저항선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넘어가서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찾기라는 제하로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일봉인데 지금 보시는 한진중공업 차트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자, 상승 추세 차트에서 패턴 3에 해당되는 국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찾아보죠. 어디입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MACD 선이 영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관계를 보시고 계신데, 자,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이 제일 패턴 1, 2, 3 중에 다 알고 나면 제일 쉽지만 다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영선 아래의 영역입니다. 그 영역은 패턴 2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시간이 곧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한진중공업 일봉 차트를 1년치를 딱 놓고 봤을 때 33일 이평선 부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여지없이 지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타이밍일 때 이 이후에 전개됐던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매매 타이밍일 때 여러분들이 60분 또는 30분짜리 차트를 가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 시간에 6강 때 말씀드렸던 매수 디버전스 현상입니다.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무엇이다? 보시는 바처럼 저점은 동일하거나 더 밑으로 내려오는데 MACD의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같거나 더 내려온다면 이것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평행이거나 더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표가. 근데 가격은 똑같이 이중 바닥을 만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MACD는 우상향한 저점을 높이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바로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저점이 얼마입니까? 27,100원입니다. 27,1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27,100원이 저점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27,100원 미친 27,000원에 어떻게 손절을 놓습니까? 아니면 26,950원에 손절을 놓겠습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27,000원에 놓겠다, 26,950원에 놓겠다. 어디에 놓는 게 효과적인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1번, 2번. 27,000원, 26,000원, 24,000원, 28,000원, 3만원은 나름대로 3만원, 2만원보다는 27,000원, 26,000원, 25,000원이 어때요? 더 약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이렇게 공 3개가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안정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지선으로 작용이 돼요. 지지선으로 작용되는 바로 밑에 부분을 무엇으로 우리는 활용한다 그랬죠? 지지와 저항선을 찾아내면 나름대로 그 밑에 한 틱 밑에 가격을 손절로 대응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26,950원에 손절을 놓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27,000원이 지지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27,100원이 아니라 31,100원이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확실히 손절을 놓는 가격이 정해지겠죠. 31,100원이 저가였다 그러면 3만원에 손절을 놓으시겠습니까? 29,950원에 놓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논리예요. 이런 논리는 어떤 주식이 심리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숫자상으로 구체화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손절을 이렇게 놓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구체적으로 이런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생길 때 매수 타이밍으로 접근하는 그런 국면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죠. 이번에는 제일모직 일봉 차트입니다.
제일모직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어느 부분? MACD가 영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 부분에서 뭐가 돼요? 패턴 3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패턴 3이 보였어요. 자, 여기에서도 일단 패턴 3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패턴 3의 대응 방법으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모직 일봉 차트입니다. 금년 3월과 8월 고점을 돌파한 이후 전고점과 1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하며 다시 기존 추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차트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이 제일모직 차트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패턴 3의 특성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지지 요인으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느냐? 자, 이전 고점 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가 됐고, 두 번째, 이전 고점은 무슨 선으로 역할을 하죠? 저항선으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전 고점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요 15일 이평선이 또 동시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60분봉을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38,000원 선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되고 있고 저점은 낮아지고 MACD 저점은 동등하거나 약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조금 전에 한진중공업 보셨던 것처럼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에요. 저점은 낮아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38,000원 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전 고점과도 맞물립니다. 그러면 스탑을 어디에 놔야 될까요? 38,000원에 놔야겠습니까? 37,950원에 놔야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확률적으로 선택을 해서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절이 꼭 950원을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치고 가느냐? 950원만 또 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50원이라는 숫자가 안 좋으니까 나는 이번에는 900원에 놔야겠다. 어차피 손절을 놓을 거 그런 합리적인 숫자에 놓으면 10번 중에 10번 다 그렇게 치고 가진 않지만 꼭 그런 효과적인 지점이 지지가 되고 가는 경향을 수없이 많이 보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왕 손절을 놓을 거 그렇게 합리적인 곳에다가 손절을 놓게 되면 유효적절한 그런 그 손절 지점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스탑 설정 위치를 한번 찾아내보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어땠습니까? 최근 패턴 3이 완성된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자, 패턴 3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60분짜리 차트로 이동해 보니까 저점은 낮아지고 가격 저점은 낮아지고 MACD 저점은 올라가는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보일 때 오른쪽 변곡점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돼서 올라갈 때 저점은 낮아질 때 MACD의 변곡점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시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 저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저점 바로 밑에다가 뭘 포진시켜요? 손절을 포진시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보일 때 그런 개념을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보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크로스하는 지점에서 저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저점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은 손절 지점으로 역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지와 최근 패턴 3이 완성된 종목을 선정해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10분 활용하여 정확한 스탑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배양을 한다. 자, 그래서 코스피 선물 30분봉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차트가 아닌 코스피 선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제가 이제 주식은 일봉 차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선물이나 금리 선물은 30분봉을 일봉 차트처럼 보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치 30분봉이
주식에서 얘기하는 일봉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식에서 일봉 차트에서 내가 매매 타이밍을 발견했다, 패턴 3을 발견했다라고 할 때 몇 분 차트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60분 내지 30분 차트로 움직여서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30분짜리 선물 차트를 일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선물 차트가 어때요? 코스피 선물 차트가 우상향하는 무슨 차트입니까?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패턴 3이 발견이 됐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시니까 어느 부분에, 이 부분에도 무엇이 생겼나요? 바로 갭 구간이 생겼습니다. 갭 구간은 지지 혹은 저항 영역으로도 표현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지지 혹은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 이 갭 구간이 표시를 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갭 구간이 무슨 영역으로 작용을 했죠? 주식과 마찬가지로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지지 영역의 상단 부근에서 패턴 3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만 잘 크게 뜨고 쳐다보시니까 여기는 갭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영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지지 요인? 패턴 3에 해당되는 33일 이평선상이 또 어떻게 됩니까?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이 점 고점들도 어떻게 됩니까? 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이게 이제 일봉 차트라고 본다면 여기서 패턴 3이 예상이 됐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일봉 차트라면 60분봉으로 가죠. 30분봉의 하위 차트는 15분봉입니다. 자, 그러면 15분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봉으로 가면, 이 시점일 때 15분봉으로 가도록 하면 15분봉이 어디에 포진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죠? 이 지점에서 하위 차트인 60분봉, 즉 선물 차트인 15분봉에서 이렇게 매수 디버전스는 안 나왔지만 매매 시점인 변곡점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요 지점을, 저점 밑을 뭘로 둡니까? 손절 지점으로 놓고 매수에 가담을 해요. 이전 추세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시점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거. 즉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기존 추세의 확장,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선물 차트를 보셨는데 조금 더 섬세한 차트를 보시길 원하신다. 그러면 이 당시에 코스피 선물 5분봉을 보면 조금 확실한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이 당시 174가 지지선도 됐을 때 정확히 보시면 요 두 가지의 저점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저점이 낮아지죠? 저점이 낮아지는데 여기 있는 변곡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거나 약간 우상향하는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왔어요. 자, 조금 전에 그 선물 30분봉이 일봉이라면 15분봉은 60분봉이고 5분봉은 30분봉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30분봉에서는 결국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 밑에다가 손절을 놓고 매수에 가담을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선물이든 일봉이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겁먹지 않고 차트만을 보고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맥스라는 거래소, 상품 선물 거래소가 있습니다. 나이맥스는 오일이 대표적으로 거래가 되고 코맥스는 금과 은, 전기동 등이 거래가 되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은일봉이라고 나와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골드 차트를 보셨습니다. 골드 차트, 금 한 돈, 두 돈의 우리나라는 계량형이 그렇게 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온수로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실버 차트입니다. 자, 실버 차트가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상향하는 차트예요.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차트인데, 자, 여기에서 어떤 특성이 보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패턴 3의 특성이 보이고 어디에 지지가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33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어 있고 이전 고점이 저항선이 되었는데 이 저항선이 상승 돌파하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틀 배우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죠? 고점인 저항선이 돌파되면 지지선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33일 지지, 이전 고점 지지, 패턴 3 예상, 기존 추세는 뭐다? 상승이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에서 다시 뭐가 이어진다? 상승 추세가 확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30분 차트를 또 볼게요. 일봉이니까 60분 봉을 보겠습니다. 자, 60분 봉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전 고점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지켜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중바닥, 삼중바닥은 주식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면 다 들어본 얘기예요. 심지어 아나운서까지도 뭐 이중바닥을 형성하며 뭐 주가가 탄력이 붙었습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중바닥도 아니고 무슨 바닥? 삼중바닥에 150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매수 디버전스 현상은 보이진 않지만 아까와 똑같은 조금 전에 보셨던 차트에서와 똑같은 변곡점이 한 번 나오는, 코스피 선물에서 봤던 것처럼 변곡점이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저가 밑에다가 무엇을 포진시킵니까? 스탑을 포진시키면 된다. 자, 이제 30분 봉까지 왔습니다. 30분 봉을 보니까 확연하게 나오네요. 조금 전에 코스피 선물 30분, 15분, 5분짜리를 1봉, 60분 봉, 30분 봉으로 생각하셨다면 15분 봉, 60분 봉에서는 안 나오지만 5분 봉, 30분 봉에서는 나왔다 이거예요. 매수 디버전스가. 마찬가지로 은 60분 봉에서는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안 나왔지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고 있을 때 저점은 어때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변곡점은 어떻습니까?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 3의 하위 차트에서 결국에는 30분짜리 차트에서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선물 차트에서도 나오고 주식 차트에서도 나오고 코스피 차트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도 보셨어요? 제대로 보신 분들은 나이키 주식, 미국 주식에서도 보시고 JP모간 주식에서도 보셨다 이거. 그 원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위 차트에서 매수 디버전스 패턴 3이 나올 때 하위 차트인 60분 또는 30분짜리 차트에서 똑같이 매수 디버전스 현상이 나왔다 이 말. 그게 어느 나라 차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수익률이 대변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그렇게 매매를 했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똑같은 원칙을 자꾸 저버리시고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쟤네는 그러면 상승 추세 저렇게 올라간 차트만 갖고 하잖아. 돈을 버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구획 안에, 바운더리 안에 몰아놓고 포획물을 잡는 것이 진짜 선수예요. 이게 50m 안에 들어왔는지, 70m에서 놀고 있는지, 100m에서 놀고 있는지 분간도 못하고 아까운 총알만 낭비하는 개미들보다는 개미들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 생긴 것들에서도 조정만 받는 그런 것들만 잘 골라서
자기의 사정권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만의 사정권을 알자 이거예요. 옛날에는 지점장이 권해주면 한번 쏴보고, 또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내 친구가 얘기해줘서 또 한번 쏴보고, 그렇게 아무 두서 없이, 원칙 없이 자신의 소중한 돈을 계속 쏴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순신 장군 얘기나 아니면 명사수 얘기나 아니면 스나이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 인내심이 있고 실제로 배팅을 하는 순간은 바로 순간이에요. 그 한순간을 잡기 위해서 부단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순간이 나올 때까지 제대로 기다려서 한번 배팅을 하면 여러분들도 명사수라는 얘기를 차츰차츰 들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7강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제7강은 패턴 매매 기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구체적인 패턴 3의 매매 타이밍 찾아내기를 보셨습니다. 두 번째, 스탑 설정 위치 찾아내기에서 최근 패턴 3이 완성된 종목을 선정해서 무슨 선을 찾는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은 무엇이냐? 추세가 있는 시장에서만 지지와 저항이 발견이 돼요. 박스권장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박스권 하단, 상단의 의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패턴 3이 완성된 종목에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총동원해 보시라 이거. 지지가 되는 거 2중바닥, 3중바닥 그런 건 기본입니다. 이전 고점이 뚫리면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 지지선이 뚫리면 저항선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기술적인 분석 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차트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패턴 3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패턴 1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1의 개념과 패턴 2 또는 패턴 3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패턴 매매 기법은 조정 국면의 기법이다. 자, 그러니까 조정 국면의 기법은 무엇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요? 추세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암기하실 게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조정 국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기간 조정. 둘째,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기간 또는 이제 시간 조정이라고도 하죠. 자, 이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이런 조정 국면, 이런 것들도 생소하시다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 그 직원들이 이런 간단한 용어 정의도 쉽게 풀이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용어도 같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간 조정은 무엇이다? 패턴 1. 가격 조정은 패턴 2와 패턴 3을 가격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기간 조정은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잠깐 패턴 3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시간 조정, 즉 이평선이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을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패턴 3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바로 가격 조정에 대해서 배우신 겁니다. 그럼 패턴 3의 총정리, 패턴 3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어떻게 쓰실 겁니까? 패턴 3은 기준선인 0선을 놓고 봤을 때 MACD 상으로 MACD가 0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상승 추세. 0선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하락 추세. 그 특성을 가지고 매매의
응용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식이 뭐가 있다고 했죠?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공식. 이 매매 기법을 적용을 하려면 무엇으로 한다고요? 첫째, 기존 추세의 정의를 내려라.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래서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매매 안 합니다. 또 보합 국면일 경우에도 매매 안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세만 한다? 상승 추세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생겼을 때 기간 조정이 또는 시간 조정이 오는지, 가격 조정이 오는지 그것을 패턴 1, 2, 3으로 정의를 내려서 패턴 1, 2, 3이 끝나는 국면에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서 어떻게 기존 추세가 확장이 되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상으로 이제 패턴 3의 세 번째 시간을 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중요한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